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덕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중국 반도체, HBM을 비롯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전반적인 반도체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 전망이 돌아섰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블랙벨 울트라가 발열이라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잘 해결하지 못해서 어쩌면 출시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벨 울트라가 늦어지면 그 다음 아키텍처인 뭐 루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늦어지면서 HBM의 전망이 어두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엔비디아가 사명을, 브랜드 이름을 NVIDIA AI로 바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VIDIA 로고입니다. 잘 보면 NVIDIA 여기 I가 들어가야 되고 A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렇게 여기 원래는 여기가 I가 여기에 들어갔었죠. 여기에 딱 들어갔는데 요거를 I를 뒤로 빼면서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전체적으로 그냥 다 있죠. 그래 브랜드를 뭐 급격하게 바꾼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요런 언어의 유희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멋있습니다. 아주 기발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조만간 이제 엔비드 AI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브랜드를 연계하는 동시에 정체성을 유지하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에 IA를 AI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헤리티지를 유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AI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그 브랜드명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 뭐 한글로 돼 있는 그 기업 이름을 영어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드, 리브랜딩 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이재용 회장의 행보입니다. 먼저 이재용 회장이 올해 중요한 일들을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2월 달에는 미국에서 이제 그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오고 약속도 우리는 몰랐었지만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까지 날라와서 이재용 회장하고 미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또 이거 한번 살펴보면 이제 샘 올트먼 오픈 AI CEO하고 손정의 소프트 회장하고 서울에서 만났죠. 또 3월 달에는 시진핑 주석하고 미팅을 했죠. 단독 미팅은 아니었지만은 이때는 삼성에서 평생 뿌리를 몸을 박았던 한정희 부회장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급거 귀국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자, 4월이 시작되자마자 중국에서 돌아온 지 5일 만에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하고 민간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참석했죠. 왜냐하면 오늘입니다. 오늘 4월 3일 트럼프 정부가 그냥 그 상호 관세라 그래서 25% 폭탄을 터뜨렸는데 일단은 반도체가 빠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일본에 이제 거래선들하고 일종의 회동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요즘 이재용 회장의 그 행보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글로벌 CEO들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5일 만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무슨 중요한 일만 있으면 일본으로 넘어가서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하고의 네트워크를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을 만났던 거는 이게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잖아요. 여기에 이제 스타게이트에는 64,000개 엔비디아의 AI 칩 GB200이 탑재될 예정인데 이 GB200조차도 지금 발열 때문에 제대로 생산이 잘 안 돼서 어쩌면 스타게이트가 여기도 이게 GB200이 아니라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GB300으로 갈지도 몰라요. 자, 이런 우리 이재용 회장의 그런 행보를 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CXMT 창신 메모리가
2년 내에 HBM을 자급자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지금 HBM3 8단 12단을 가지고 지금 뭐 횟수로는 23, 24, 25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보면 1년 반 이상을 지금 콜 테스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중국이 2년 안에 HBM을 자급자족하겠다?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이제 반도체 자급자족, 뭐 D램이나 이런 걸 자급자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은 목표에 지금 턱도 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BM3E를 2년 안에 하겠다. HBM3E를 2년 뒤면은 26, 27년이에요. 27년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HBM4E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쩌면 이 HBM5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HBM3E, 지금 가장 저 HBM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게 HBM3E거든요. 8단하고 이제 곧 12단이 지금 들어갈 거죠. 그래서 27년에 HBM3E를 양산해서 작업을 하겠다, 작업자족을 하겠다?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스택 적층하는 거라든가 이 발열이라든가 뭐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HBM3E를 만들었는데 품질이 뭐 로우급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걸 또 사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반도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경쟁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중국의 IT 기업들을 든든한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딥시크 영향이죠. 딥시크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화웨이의 어센트라는 910 칩에 이게 HBM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그 또 스타트업들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고객사,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서 고전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딱 그 첫 번째로 꼽으라면 고객사예요. 가장 큰 고객사가 잘 알다시피 엔비디아고 그 다음에 AMD인데 AMD가 GPU를 삼성 거는 HBM3, 8단 12단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캐파가 워낙 적다 보니까 물량이 적다 보니까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HBM3를 만일 2년 뒤에 만든다. 이게 좀 등급이 낮은 거, 품질이 낮은 것들은 낮은 대로만 그냥 소비가 될 거고 잘 만들어서 성능이 좋은 거는 좋은 것들의 소비가 될 거고 그래서 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 든든한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IT 고객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 못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무기가 없거든요. 참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게 KB증권에서 나온 이 전망인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이 지속되면서 HBM3 12단도 3분기에 공급이 전망된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메모리 반도체가 25, 26년 메모리 수요는 공급을 산해할 거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더 올라가는데 공급은 지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KB증권에서 뭐라고 했냐면 D램은 약 10%, 낸드 플래시는 5%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제 공급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15% 정도가 높아질 건데 생산 능력이 축소가 되면서 D램보다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분기 이제 실적도 보면 5조 8천억 정도, 그래서 시장은 한 5조 1천억으로 본다는데 한 13.3%가 웃돌 것이다. 그래서 가전을 제외한 삼성전자 모든 사업부의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HBM3 12단 샘플 인증 뒤 3분기부터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HBM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제가 압축적으로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M을 깎는 장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이제 이게 서울경제 강혜린 기자가 올려놓은 건데 HBM은 D램을 이렇게 얇게 그라인딩
이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적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개를 샀고 8개를 샀고 12개를 샀고 16개를 지금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 두께는 정해져 있어요. 775 마이크로미터라 그래서 0.775mm, 그러니까 1mm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실물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HBM 개발을 위해서 3가지 과제를 얘기했는데, 대역폭, 이게 뭐냐면 데이터 전송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 소모, 하여튼 이 HBM으로 만든 AI GPU가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어마하게 많은 전기를 먹여서, 그런데 사실은 GDDR DRAM에 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칩 개별로는 소비량 전기가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단 1W더라도 적게 먹는 그 반도체를 원하는 거예요. 용량은 4단에서 8단, 12단이 지금까지 상용화되고 16단, 20단까지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HBM 한 개 용량이 24GB, 그 다음에 36GB, 뭐 또 HBM4 같은 뭐 경우에는 48GB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SK 하이닉스가 또 이렇게 그 컨퍼런스에서 학술 대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SK HBM에 대해서 로드맵을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어디에 와 있느냐? 여기 와 있습니다. HBM3E 8단, 12단에 와 있고 26년 어쩌면 올해 이제 하반기에 HBM4의 시장이 열릴 거죠.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와 있냐?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고 HBM4를 지금 샘플을 지금 만들 그런 과정까지 온 겁니다. HBM은 AI 시대에 각광받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D램을 이제 조금 손을 봐가지고 이제 4, 8, 12, 16, 20단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HBM을 니어 메모리 가까이, 그러니까 GPU라든가 CPU에 가까이에 붙여가지고 전송 속도를 빨리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그 HBM에서 MR 머프라는 공정을 해서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도를 달리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거기를 맹렬하게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무슨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가 뭐 다크호스로 떠오른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는 고객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만든 HBM을 사줄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그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그게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해서 대역폭 개선이 우선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은 그걸 추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는 물량 깡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8단, 12단이 HBM이 콜 통과가 돼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SK 하이닉스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I/O 인아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BM3E 12단까지는 1024개입니다. 근데 여기 HBM4부터는 2048개. 그러니까 이게 2차선 도로라 얘기하면 이게 4차선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선을 달려보고 한 것하고 4차선을 달려본 거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HBM4부터는 어마어마한 용량과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이랑 밴드윅이라는 것은 한 개의 칩에서 1초 동안 이동할 수 있는 정보의 양, 1초 동안. 그러니까 HBM3는 1초 동안에 1028개, 그 다음에 HBM4는 2048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마한 데이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선 고속도로가 4차선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4 대역폭은 HBM3E에서 6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당 2TB의 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48개를 넘어서 4000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논문으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I/O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열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어떻게 잡을 거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HBM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냉각
쿨링, 이 냉각화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다가 중단이 돼 있는데 그게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칩당 용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단, 8단, 12단, 16단, 20단 그 이후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발전으로 해서 HBM이 기억해야 할 정보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높이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775 마이크로미터예요. 0.775mm예요. 1mm가 안 돼요. 근데 이 안에서 고적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775mm에서 16단까지 쌓아야 돼요. SK는 성공했죠. 삼성전도 성공을 했어요. 누가 상품을 할을 할 거는 건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적층을 하면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발열 문제, 오버히팅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SK는 HBM 안에 금속 범프의 수를 늘리거나 열을 잘 빼내는 소재를 활용하여서 16단 HBM3E까지 쌓는 데 성공을 했어요. 뭐 성능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길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잘 하려면 결국은 하이브리드 본딩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갭 하이트. 그러니까 밑에 그 D램하고 위에 D램하고 이걸 접합을 해야 되는데 간격이 전에는 30 마이크로미터였었는데 이제는 5 마이크로. 근데 6분의 1까지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 D램과 D램 사이에 간격이 좁혀지고 또 그냥 전력 소모를 줄이는 이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은 1와트라도 낮은 반도체를 1와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GPU가 여기에 한두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몇만 개씩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게이트가 64,000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1와트라면은 64,000와트예요. 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저전력, 전기를 적게 먹는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HBM4부터는 베이스 타일을 지금 파운드리로 가는 거죠. 파운드리로 가는데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산하에서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TSMC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HBM4를 생산하는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소식이 어떤 때는 진짜 막 쏟아져 가지고 제가 하루에 하나의 방송으로 다 전해드리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내일엔 또 어떤 소식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